남편이 교수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가족조차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요. 한국에 돌아와 정착을 시작했고 아이 학교도 등록했죠. 마침 근처 초등학교에 귀국반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했는데 막상 등록하러 가보니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멈춰있고 귀국반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과서를 받아온 날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 아이 한국에서 대학 보내실 생각이세요? 사회랑 과학이 많이 어려워요. 따로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멈췄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면서 통증처럼 느껴졌어요. 우린 남편의 커리어만 생각하고 달려왔던 거예요. 아이는 그냥 잘 따라올 거라 막연히 믿어왔고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아이가 알아서 잘 해왔기 때문에 내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태도를 가졌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수업이 없고 아이가 들고 온 교과서를 보는 순간 뭔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아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했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되었죠. 그때 아이는 한글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였고 한국어도 많이 서툴렀어요. 얼마 뒤엔 격일제로 학교에 가긴 했지만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땐 아이 걱정을 거의 한 적이 없었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괜찮아, 잘 되겠지 하며 그냥 밀고 나가게 되는데 저희 가족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있었더라면 잘 극복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저희의 답은 아이는 캐나다에서 대학까지 보내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캐나다移민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민권 시험을 보러 오세요.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핑계삼아 바로 시험을 보러 캐나다로 떠났죠. 프로세스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아이는 어느덧 이곳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게 되었어요. 여권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권이 나오질 않으니 아이의 캐나다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됐고 무엇보다 너무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다시 데려간다는 게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기러기 가족이 된 건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커리어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정작 가족의 삶은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가족의 실수였죠. 이제 저희 가족 계획 중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아이는 캐나다에서 대학까지 보낸다. 그러면서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졌죠. 하나는 기러기 가족으로 계속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남편이 캐나다로 다시 이직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쉽지 않았고 매일같이 마음이 바뀌었죠. 꼬박 2년 동안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모든 게 명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캐나다에 살면서 저희는 여전히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시민권 진행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2, 3개월 안에만 끝났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왔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때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것 자체가 이곳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았던 증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이제 복잡했던 이야기를 단순화해보면 선택지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1번, 기러기 가족으로 지내면서 아이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보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 2번, 남편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에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는 것. 저희는 오랜 고민 끝에 두 번째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동비 지원을 해줬고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 캐나다에서 2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비록 교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에요. 계획보다 변수가 더 많은 삶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 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